한국 돌아오면 돈 덜 들겠지. 의료도 싸고 집도 작게 살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은퇴를 맞이한 한인 이민 1세대들은 점점 비싸지는 미국 의료비와 주거비에 지쳐 한국에서의 조용한 노후를 꿈꾸며 귀국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갈 줄 몰랐어요. 이건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온 수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입니다. 물가가 싸다는 건 착각이었고 돌아오니 쓸 일이 더 많아졌고 고향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이민 1세대가 한국으로 역이민했을 때 드는 생활비에 대해 3가지 실사례를 통해 생생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서울살이 한 달에 350만 원은 기본이더라. 64세 뉴욕 출신 교포 김영자 씨. 김영자 씨는 뉴욕에서 3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62세에 은퇴했습니다. 딸은 미국에 남았고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외곽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기 시작했죠. 월세는 80만 원, 관리비랑 공과금 30만 원. 식비가 은근히 많이 나가요. 둘이 살아도 월 70만 원은 쓰고 병원이나 잡다한 약값까지 하면 100만 원 넘죠. 처음엔 노후 자금 3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1년 반 만에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 때문에 자꾸 뭘 사게 돼요. 카페, 문화센터, 지인들 모임 결국 월 350은 그냥 나가요. 핵심 포인트. 한국 물가가 싸다고 해도 사회활동 비용이나 생활 편의비가 은근히 큽니다. 특히 서울은 교통비, 외식비, 문화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사례 2. 지방으로 내려와도 생활비는 만만치 않아요. 66세 캘리포니아 출신 박민철 씨. 박민철 씨 부부는 미국에서 은퇴 후 전주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정착했습니다. 전세로 1억 5천 들었고 매달 생활비로 250만 원은 써요. 전주는 서울보다 싸지만 물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동창들과 식사 모임도 자주 하면서 경조사비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교통비도 있어요. 자동차는 팔았지만 택시 타는 일이 늘더라고요. 게다가 치과 치료는 보험 적용이 안 돼서 150만 원이나 한 번에 나간 적도 있어요. 핵심 포인트. 지방에서도 경조사비, 병원비, 교통비 등 고정 지출이 발생합니다. 특히 치과 안과처럼 노년기에 자주 가게 되는 병원은 대부분 본인 부담이 커서 예상 밖의 지출이 많아지죠. 사례 3. 병원은 싸지만 마음은 외롭고 지갑은 가벼워졌어요. 68세 시카고 출신 이성우 씨. 이성우 씨는 한국 의료보험 제도를 높이 평가하며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검진 하나도 500달러씩 나가잖아요. 한국은 건강보험 덕에 CT도 몇만 원이면 되고 약값도 훨씬 싸요. 하지만 문제는 병원 외의 생활비였습니다. 그는 현재 경기도 분당에서 자가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자가임에도 매달 관리비 25만 원, 식비 80만 원, 통신비 20만 원, 활동비 포함해 월 평균 300만 원 이상 지출됩니다. 문제는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는 같은데 문화는 낯설어요. TV 프로그램도 재미없고 친구는 없고 결국 유튜브나 쇼핑에 돈을 더 쓰게 되더라고요. 핵심 포인트. 병원비는 줄었지만 심리적 외로움 소비 증가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간관계 형성과 문화 적응에도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역이민 전 반드시 체크할 3가지. 정확한 예산 수립. 한국에서 지출될 항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세요. 주거비 전세월 세자가, 관리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 문화활동비, 경조사비 등 항목별로 최소 6개월치 가계부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합니다. 장기 체류 테스트. 귀국 전 최소 13개월 한 달 살기를 해보며 실제 물가와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해보는 게 좋습니다. 짧은 여행과 실제 정착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리적 준비. 돌아가면 마음이 편하겠지라는 생각은 환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적 단절, 외로움, 소속감 부재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적응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합니다. 결론 역이민 절약이 아닌 새로운 지출의 시작일 수 있다.
한국에 가면 돈 아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생활비 구조도 다르고 주변 인간관계도 새로 만들어야 하며 고정비 외에 예상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의 장점, 부모 산소와의 거리, 고향에 대한 정서적 애착은 분명 한국의 강점입니다. 다만 철저한 사전 계획과 시뮬레이션 없이 들어온다면 노후의 마지막 선택이 후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민은 절약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전환에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민하면 돈 아낀다. 미국 이민 30년 후 한국 돌아온 60대의 충격 고백. 글로벌 고령화 시대, 많은 재외 한인 1세대들이 은퇴 후 여기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이민자들은 의료비 부담, 높은 생활비, 노후 복지 미흡 등의 이유로 한국 귀국을 경제적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돌아온 뒤 마주치는 현실은 예상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의료비는 확실히 줄었지만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은 몰랐어요.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수많은 귀국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노후 재정 재편의 충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이민 1세대가 한국으로 여기민했을 때 발생하는 주요 지출 항목과 실제 사례를 통해 한국 생활비의 구조와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여기민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믿음은 환상일 수 있다. 미국에서 생활한 분들이 한국의 상대적 저렴한 의료비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체계는 매우 효율적이고 병의원 접근성이 높으며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외 항목에서 생각보다 큰 지출이 발생합니다. 주요 고정비 항목 서울 기준 평균 월세 6만 100만원 오피스텔 기준 관리비 공과금 2,040만원 식비 6만 100만원 외식 배달 포함 시 상승 통신비 인터넷 1,520만원 교통비 1,025만원 택시 자주 이용 시 증가 문화경조사 모임비 월 3,050만원 결론적으로 한 달 최소 25만 350만원 수준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이 수치는 오히려 미국 중소도시의 은퇴 생활비와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소외 소비 증가 계획보다 빠른 자산 소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서적 소외감입니다. 한국은 언어는 익숙하지만 30년 이상 해외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는 이미 문화적으로 낯선 나라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지와의 정서적 거리감, 지역 사회에서의 소속감 부족, 고립된 여가시간 유튜브, 쇼핑, 소소한 외출 소비 증가.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적 보상 소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친구나 친지가 없는 상황에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3. 실제 사례 분석 여기민자 3인의 재정 리포트. 사례 A. 서울 오피스텔 생활월 평균 지출 350만원. 뉴욕 출신 64세 여성, 남편과 귀국. 초기 예산 3억 원 1년 반 만에 5천만원 소진. 월 고정비 외에도 모임 비심리적 소비로 지출 증가. 사례 B. 전주 자가 전세 정착 월 평균 지출 250만원. 캘리포니아 출신 부부, 지방으로 여기민. 치과 진료 등 의료 사각지대에서의 고비용 발생. 교통편 불편 택시 이용 증가, 외출 시 더 큰 지출. 사례 C. 분당 자가 아파트 거주 월 평균 지출 300만원 이상. 시카고 출신 독거남, 의료비는 절감했으나 외로움이 커져. 여가 비용 지출 지속 증가, 스마트 기기 식료품 온라인 구매 늘어남. 3인의 공통점. 의료비는 확실히 감소했으나 생활비 전반은 기대 이상으로 증가. 소득원 없이 생활비만 지출할 경우 자산 고갈 속도 매우 빠름. 4. 전문가의 제안 여기민 전 반드시 준비할 3가지. 정밀한 생활비 시뮬레이션. 실제 지역 물가 조사 필수 부동산, 식비, 병원비. 13개월 단기 체류, 테스트 권장 한 달 살아보기. 향후 510년 예상 지출 플랜 작성. 연금 및 고정소득 체크. 국민연금 또는 사회보장연금 SSA 수령 여부 확인.
한국 내 고정 수입이 없을 경우 재취업, 오임대소득 등 준비, 문화적 심리적 적응 계획, 자녀와의 거리 조율, 지역 커뮤니티 참여 계획 세우기, 외로움 완화 방법 미리 구축 취미, 봉사, 소모임 등. 결론 여기미는 절약이 아닌 또 다른 정착 프로젝트. 귀국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새로운 이민과 다름없습니다. 낯선 시스템, 다른 문화, 예기치 못한 지출. 모든 것이 새롭게 작동하는 가운데 과거의 기대만으로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하면 안 됩니다. 미국보다 의료비가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 귀국을 결정한다면 빠르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미는 감정이 아닌 철저한 경제 분석과 정서적 준비를 기반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한국은 분명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장점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은퇴, 그 시점이 오면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해온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불안감에 시달리며 어떻게든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조기 은퇴를 준비하며 5억 원이라는 자산으로 매년 4천만 원씩의 여유로운 삶을 꿈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이런 삶이 현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며 늙어가고 또 어떤 이들은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여유로운 삶을 즐깁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5억 원으로 조기 은퇴한 뒤 매년 4천만 원으로 여유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5억으로 조기 은퇴 후 매년 4천만 원으로 여유로운 삶을 사는 법. 서론. 은퇴, 그 시점이 오면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해온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불안감에 시달리며 어떻게든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조기 은퇴를 준비하며 5억 원이라는 자산으로 매년 4천만 원씩의 여유로운 삶을 꿈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이런 삶이 현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며 늙어가고 또 어떤 이들은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여유로운 삶을 즐깁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5억 원으로 조기 은퇴한 뒤 매년 4천만 원으로 여유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론. 조기 은퇴 후 매년 4천만 원으로 여유롭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자산 배분과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흔히 은퇴 후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자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자산의 관리가 핵심적입니다. 그럼 이 5억 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1. 자산 배분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5억 원을 단기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자산 운영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분야로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는 채권이나 예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자율이 낮아서 수익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실 박 씨의 자산 배분 사례. 박 씨는 55세에 5억 원으로 조기 은퇴를 결정하고 그 돈을 주식 30%, 채권 30%, 부동산 30%, 예금 10%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평균 4천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주식시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큰 리스크 없이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임대 수익이 주 수입원 역할을 했습니다. 박 씨는 이 자산 배분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식과 부동산의 일정 비율로 투자하면서도 투자할 때마다 그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자산에서 오는 수익이 잘 결합되도록 신경 썼습니다. 2. 소비 습관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기. 5억 원을 가지고 매년 4천만 원을 사용하는 것은 처음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엔 활동이 줄어들고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껏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혹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4천만 원이란 금액은 사실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소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예시 김씨의 실천. 김씨는 60세에 은퇴 후 매년 4천만 원으로 생활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엔 평소와 다르게 많은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매달 지출을 기록하고 그에 맞게 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주로 지출은 생활비, 의료비, 여행비 등으로 나누어졌고 여행비와 외식비는 자주 지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자주 운동을 하고 집에서 식사를 즐기며 여가를 보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이런 소비 습관 덕분에 여전히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조언은 돈을 아끼려 하지 말고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도한 소비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돈을 쓸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은퇴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3. 연금과 기타 수입원 활용하기. 연금은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는 충분히 생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금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온라인 사업 혹은 다른 투자 수익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시 3위 씨의 연금 및 기타 수입원 활용. 이 씨는 은퇴 후 연금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가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5억 원의 자산을 바탕으로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소형 아파트 2채를 구입했고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은퇴 후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추가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이 씨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 두면 여유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산을 잘 운용하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결론. 5억 원을 가지고 조기 은퇴 후 매년 4천만 원으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산 배분, 소비 습관, 추가 수입원 확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결합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박 씨, 김 씨, 이 씨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생활을 계획하며 다양한 수입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기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금융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 계획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억으로 조기 은퇴 후 매년 4천만 원으로 여유로운 삶을 사는 법. 서론. 조기 은퇴, 그만큼 자유를 손에 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일 아침 출근하는 일에 내 시간을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유를 손에 쥔 만큼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불안감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과연 5억 원을 가지고 은퇴 후 매년 4천만 원씩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조금 더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매년 4천만 원으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산 배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첫걸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돈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까? 하는 고민은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 배분입니다. 5억 원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매년 4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산 배분의 핵심은 위험 분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하는 동안 일정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월급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다양한 자산군에 배분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을 예로 들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주식보다는 배당주나 우량주에 투자하여 매달 꾸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주들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년 4천만 원을 목표로 할 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에 일부 투자하여 고정적인 이자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자 수익은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므로 은퇴 후 수입원이 되는데 유리합니다. 부동산도 좋은 투자처입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형 아파트나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2,030만 원씩 임대 수익을 올리면 매년 몇백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겠죠. 다만 부동산 투자는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금은 수익이 적지만 리스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안전하게 자금을 보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억 원을 주식 30%, 채권 30%, 부동산 30%, 예금 10%로 배분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수익으로 매년 4천만 원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지출 관리. 조기 은퇴 후 매년 4천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소비 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은퇴 후 가장 큰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은 바로 과소비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자주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하며 돈을 쓸 유혹에 빠질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효율적인 소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것에 돈을 쓰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외식비와 쇼핑비를 조절하면서 자기 개발이나 건강관리 같은 지출은 아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 씨는 60세에 은퇴 후 매달 4천만 원을 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외식비와 여가비가 너무 많아지며 목표를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비를 줄이는 대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죠. 그는 주로 집에서 요가나 산책을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로 외식비를 줄였습니다. 또한 고정 비용인 보험료나 공과금을 관리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김 씨의 가장 큰 교훈은 과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소비를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연금과 기타 수입원 활용하기. 연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연금이 적다면 그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온라인 비즈니스, 프리랜서 활동 등은 은퇴 후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씨는 은퇴 후 매달 4천만 원을 목표로 했지만 연금 외에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여 부수입을 창출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자기 개발 관련 강의를 온라인에서 개설하고 꾸준히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동산 두 채에서 임대 수익을 얻고 있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만 믿고 은퇴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이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두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철저한 준비가 만든 여유로운 은퇴 생활. 5억 원을 가지고 매년 4천만 원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려면 자산 배분, 효율적인 소비, 추가적인 수입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자산을 분산 투자하고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연금 외에도 다른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위한 비법입니다. 박 씨, 김 씨,
이 시처럼 각자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처럼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계획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 계획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연금. 은퇴 후에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기대했던 돈이죠. 하지만 그 꿈이 세금이라는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면 어떨까요? 매년 5월 예상치 못한 연금소득세 고지서를 받아드는 순간 많은 은퇴자들은 그동안의 노력과 계획이 허무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나는 연금을 받아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세금으로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라는 의문과 함께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연금을 제대로 지키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과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 연금 세금 폭탄, 피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은퇴 후 연금을 기대하는 당신, 세금 함정을 아시나요? 50대와 60대라면 누구나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건 뭐지?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연금소득세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연금이 세금으로 털려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게 되죠. 오늘은 이 세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는 대비책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피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1. 세금으로 줄어든 연금. 65세 김 씨의 사례. 김 씨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런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첫 해 5월에 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40만 원 넘는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아껴야 하나 싶었죠. 김 씨가 예상치 못했던 이유는 연금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부 비과세가 되지만 퇴직연금이나 기타 개인연금은 소득세를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김 씨는 이후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고 일부는 연금 저축계좌로 옮겨 절세 효과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미리 계산하고 수령 방식과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연금이 있을 경우 합산 과세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2. 연금 수령 방식의 함정. 58세 이 씨의 실수. 이 씨는 퇴직 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손에 쥐니 뿌듯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한 번에 받은 금액에 세금이 붙으면서 실제로 내 손에 남는 건 훨씬 적더라고요. 게다가 목돈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세율이 훨씬 높아지는 반면 일정 금액씩 나눠 받으면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이용할 수 있었죠. 그는 이후 금융 컨설팅을 통해 남은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며 월 정기 수입을 만들어갔지만 초기 실수로 인해 큰 세금을 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일시금보다 분할 수령을 선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국민연금 과세로 당황한 62세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13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인 줄 알고 있었기에 세금 걱정은 없겠지 하고 방심했죠. 하지만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연금 소득은 적은데 세금까지 낸다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 전에 더 준비를 했을 텐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을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프리랜서로 소득을 조금씩 올리고 있었는데 이 소득이 연금과 합산되어 세 부담이 생긴 겁니다. 그는 이후 프리랜서 활동을 법인화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국민연금도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과세됩니다. 다른 소득과의 합산 과세를 염두에 두고 은퇴 후 추가 소득의 구조를 설계하세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연금 수령 계획을 세밀하게 조정하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각각 다른 과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조정하세요. 퇴직연금은 분할 수령을 고려하라.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보다 매달 나눠 받는 분할 수령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분할 수령은 안정적인 월 수입을 만들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 구조를 재설계하라.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이 연금과 합산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부업 형태의 소득이 있다면 과세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 연금은 은퇴 후에 중요한 소득원이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에 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죠. 지금이라도 연금과 세금의 구조를 이해하고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이 세금 폭탄에 무너지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편안한 은퇴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은퇴 후 연금 세금 전문가가 알려주는 절세의 기술. 은퇴 후 세금 그냥 내야 하는 운명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면서 세금이란 현실에 부딪히며 당혹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세금은 피할 수 없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이 놓치기 쉬운 절세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내 연금,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1.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법. 연금은 그냥 받으면 되지, 무슨 계획까지 필요해?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먼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 구간이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다른 소득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합산되면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죠. 따라서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연금과 분산해서 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일시금은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매달 나눠 받는 분할 수령은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한꺼번에 받으면 세율이 15% 이상이 될 수 있지만 월 50만 원씩 나눠 받으면 세율은 5%대로 줄어듭니다. 2. 절세 상품 활용하기. 절세를 위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그럼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과 같은 절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은퇴 이후에도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저축계좌도 절세 전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연금 저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며 추가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이런 상품을 단순히 가입하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겁니다. 3. 소득을 관리하는 지혜.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 계획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추가 소득이 연금 소득과 합산되면 과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월 100만 원씩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경우 이 금액이 연금 소득과 합쳐져 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을 분산하거나 사업 소득으로 전환해 경비를 추가로 공제받는 방식으로 절세를 꾀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사례로 배우는 절세 방법. 사례 1. 퇴직연금을 현명하게 나눠 받은 60대 이씨. 이씨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나눠 받을지 고민하다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는 연금 분할 수령을 선택했고 매달 80만 원씩 20년 동안 받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을 기존 예상치보다 3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분할 수령은 세금 절약뿐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제공합니다. 사례 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분산해 수령한 65세 김씨. 김씨는 국민연금을 62세부터 받기 시작했지만 개인연금은 70세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렇게 수령 시기를 조정한 덕에 한꺼번에 세금이 늘어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죠.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해 과세 영향을 최소화하세요. 사례 3 추가 소득을 현명하게 관리한 58세 박씨. 박씨는 은퇴 후에도 프리랜서로 소득을 올리고 있었지만 연금과 합산 과세되는 구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이후 박씨는 프리랜서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전환하고 경비 처리를 통해 세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추가 소득이 있다면 합산 과세를 피하는 방식을 설계하세요. 5.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세금 계획은 필수. 세금은 내야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세금 문제를 간과하다가 뒤늦게 후회합니다. 세금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계획의 핵심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 수령 방식, 추가 소득 관리까지 모든 부분에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죠.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연금과 소득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세금을 줄이는 전략은 은퇴 후의 삶을 훨씬 더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6. 결론. 현명한 선택이 은퇴의 질을 바꾼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는 세금이라는 큰 변수가 포함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연금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세요. 열심히 모은 연금을 세금으로 다 털리지 않으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행동한다면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편안한 은퇴를 누린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꿈을 꾸며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해외에서 시작하길 희망합니다. 은퇴 후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안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위해 해외 이민을 결심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다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 후 삶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해외에서 시작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겪은 비참한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은퇴 후 망한 인생, 해외 이민이 이렇게 비참할 줄이야.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해외 이민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한때는 안정된 직장과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은퇴 후에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해외 이민을 떠나면서 마주한 고난과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었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은퇴 후 해외에서의 삶은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례 1. 이민 후 고립된 외로움 속에서 살아남다. 정기적으로 여행을 즐기던 김모 씨 58세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원해 해외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태국의 한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소음과 경쟁에서 벗어나 태국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라 믿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따뜻한 날씨, 맛있는 음식, 낮잠을 자는 여유까지 모든 것이 그가 기대한 이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점차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에서 친구나 지인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고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주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과의 만남조차 일시적인 관계에 불과했고 현지인들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였지만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김 씨는 점차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이어갔습니다. 해외 이민을 선택했지만 자신이 원하던 자유로운 삶은 없었고 오히려 그곳에서의 삶이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느낀 것은 어디서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이민이 해결해 줄 줄 알았던 외로움은 오히려 더 깊어진 것입니다. 사례 2. 은퇴 후 낮은 생활 수준과 경제적 어려움. 이민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모 씨 63세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 아이와 함께 필리핀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필리핀에서 평생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생각한 대로 금액이 충분해 보였고 낮은 물가와 따뜻한 기후는 그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필리핀의 물가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의 퇴직금만으로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와 긴급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예기치 못한 지출이 많았죠. 현지에서의 생활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었고 은퇴 후 계획했던 대로 살기에는 충분한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모 씨는 당시 태국에서의 은퇴 생활처럼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그것이 단순히 돈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외로 이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건강보험 문제, 예기치 않은 지출, 그리고 통화의 가치 변화는 그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이모 씨는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해야만 했고 자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꾸던 여유로운 삶은 사라졌고 그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해외 이민을 떠날 때 경제적인 준비 없이 뛰어든다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례 3. 은퇴 후 문화 충격, 의사소통의 어려움. 박모 씨 60세는 영어와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었기에 스페인으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미리 스페인어를 배우고 이민 생활을 준비했지만 현지에서의 생활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박 씨는 스페인에 도착한 후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고 그것이 큰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가 구사할 수 있는 스페인어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속어와 억양,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은 계속해서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간단한 쇼핑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그는 현지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크게 느낀 문제는 고립된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을 떠나면서 기대했던 것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과의 교류였지만 실상은 문화 차이로 인한 고립감을 점차 깊이 느끼게 된 것이죠. 그가 원했던 자유로운 삶은 여전히 꿈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해외 이민 은퇴 후 삶에 대한 잘못된 기대.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는 은퇴 후 해외 이민이 항상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해외에서 시작하면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예상보다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민을 떠나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은 그를 외롭게 만들고 결국 고립된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준비 부족은 은퇴 후 해외 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서의 지출은 해외에서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현지의 경제 상황과 물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이민을 떠나면 결국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와 언어 차이는 큰 도전 과제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지에서의 실제 생활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결국 문화적 차이는 사람들 간의 진정한 교류를 어렵게 만들고
그로 인해 또 다른 고립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마무리. 해외 이민을 떠나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시작할 때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그 선택은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삶이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로운 삶과 여유로움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해외 이민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꿈만 꾸지 말고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해외 이민 후의 은퇴, 그 숨겨진 위험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을 해외에서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자녀들이 자리를 잡은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여유롭게 살자는 생각을 품고 은퇴 후 이민을 결심합니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은 저렴한 생활비와 따뜻한 날씨로 매력적인 장소로 손꼽히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항상 꿈 같은 현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의 은퇴 생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단순하고 여유롭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해외 이민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겪은 현실적인 문제와 은퇴 후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해외에서의 생활이 반드시 행복하고 이상적인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외로움과 고립, 해외 이민의 숨겨진 그림자. 첫 번째 문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 이민을 떠날 때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떠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대가 현실에서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립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김모 씨 58세는 태국의 한 소도시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은 깨끗하고 조용하며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평을 듣고 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어 매일이 꿈같이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립감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어를 배워도 그곳에서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인들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려웠고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들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내 주변은 한국인들만 가득 차고 현지인들과의 교류는 점점 더 줄어들더라고요. 결국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해외 이민이 항상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해외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친구 만들기라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은퇴 후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외국에서의 생활은 그곳에서 진정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느냐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집니다. 2. 경제적 어려움, 예상보다 더 커진 비용.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은퇴 후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물가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소진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모 씨 63세는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예금을 바탕으로 편안한 생활을 꿈꿨고 필리핀의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아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가 겪은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물가가 저렴한 나라일수록 의외로 더 많은 숨겨진 비용들이 있어요. 의료비, 예기치 않은 사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저조하다 보니 자주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1년은 괜찮았는데 점차 예상치 못한 지출이 너무 많았어요. 건강보험 문제도 있고 특히 비상금이 필요할 때마다 손이 자꾸 가더라고요. 이모 씨는 결국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현지에서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민을 떠날 때 경제적인 계획은 매우 중요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나 기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가가 저렴해 보이는 곳일수록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모 씨의 경험은 잘 보여줍니다. 3. 문화적 차이, 적응하기 힘든 현실. 세 번째 문제는 문화적 차이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거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민자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박모 씨 60세는 스페인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었고 스페인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현지인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았고 특히 그들이 사용하는 속어나 억양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다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이 쓰는 속어와 억양을 잘 못 따라가니까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간단히 대화하려고 해도 답을 듣고 나서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정말 컸어요. 박 씨는 결국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과 고립을 느끼게 되었고 그곳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민을 떠나기 전 그는 스페인에서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기대했지만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4. 결론, 해외 이민, 신중한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가 필요하다. 은퇴 후 해외 이민을 떠나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날씨, 낮은 물가,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며 떠나는 이민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가 없다면 그 선택은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해외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곳에서의 삶을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어, 경제, 문화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미리 체험해보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 이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적응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직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해외 이민 후의 삶이 누구에게나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갖춘 후에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현실적인 준비가 있다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